견바소 팬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전지역 인천 시점 국민의힘 부평갑 유재영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재영 위원장님, 네. 유정복 시장에 대한 평가 A+ 학점을 주셨는데요. 뭐 높이 평가하고 싶은 거, 잘하고 있는 거 세 개를 그 중에서도 꼭 힘드실 것 같은데 꼽자면 뭐를 잘했을까요? 굳이 꼽으라고 그래서 좀 굳이 꼽으라고 나열하고 싶기도 한데 뭐 제동포 타운 유치라든가 뭐 예. 고등법원 유치라든가 영종대교 뭐 그 통행료 문제라든가 행정구역 개편 등이 있기도 하지만 예. 그 중에서도 그래도 유정부 시장님이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그다음에 그 인천 I+를 비롯해서 I 관련 그 정책들 출산 장려 정책이죠. 네네. 예.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을 이렇게 세 가지는 정말 잘했구나. 또 예.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이 있어야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 또 그 인천에서 살고 싶은 생각들 또 그 인천의 그 교통을 예. 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이게 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고 민생과 관련된 부분, 정책적인 부분을 꼽아갖고 오셨는데요. 하나하나 조금 뜯어서 살펴볼까요? 먼저 광역버스 준공영제 뭐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떤 면에서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유정부 시장이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예. 그 기존에 이제 서울동을 오가는 그 10개 운수업체 28개 노선 총 201대를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이번에 이제 시행을 했고 예. 이렇게 시행된 그 이유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광역버스 그 운송률이 그 59.6%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천시가 이제 우선 70%까지 높이고 최종적으로 예. 이제 90%까지 높이겠다는 생각인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70%까지 높이려면 그 버스가 한 35대 증차가 돼야 되고 또 90%까지 높이려면 100여 대가 증차가 돼야 됩니다. 네. 특히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뭐 우리 김명주 의원님 계시지만 검단 쪽, 청라 쪽, 송도 쪽에 계신 분들이 이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정책들이 그럼 왜 나왔냐? 네. 이렇게 그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요금을 계속적으로 올려서 한 20% 정도 올렸단 말이죠. 네. 근데 타시도 서울이나 경기도 쪽을 보면은 다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때는 다 어려운 시기니까. 근데 인천 지역의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급여가 올라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광역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50%대까지 그 운행률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기사님들의 급여를 올렸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올려주면서 공동화 형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광역버스 사태나 이런 것들이 미연에 예측하지 못했던 전 정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유정부 시장님이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광역버스를 그렇게 추진하겠다. 지금 현재 송도나 청라 그 검단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한 대 기다리려고 하면 15분, 20분씩만 기다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도 투입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준공영제를 받아들여서 광역버스들에 대한 판로를 열었다는 건 굉장히 잘한 일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잘한 정책이다 했는데요. 김명주 의원님 직전에 건교위이셨잖아요. 네. 광역버스 준공제 그 취지는 좋아요. 편한데. 네. 뭐 동의합니다. 그 예산 동의합니다. 문제 이런 거 문제 없습니까? 예산이 적지 않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다른 문제 없습니까?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제일 장점이 어쨌든 배차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선 조정을 인천시에서 의견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커지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그 광역버스를 늘리는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계획으로 삼아야 될 거고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하철들을 시민들께서는 더 많이 원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9호선 직결 문제나 5호선 관련된 또 여러 광역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척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철도가 우선시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추진이 돼야 된다. 버스보다는 철도 정책에 좀 더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 위원장님 그 출산 장려 정책이 하나죠. 인천 I+ 정책 사실 이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목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 성과도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뭐 공동화 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어 소멸도시 얘기가 나오는 반면 인천은 지금 현재 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을 올해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인천의 위상 또 인천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척 뭐 1억 아이 플러스 정책을 보면은 기존에 7,200만 원은 정부 국가가 냈던 거죠. 예,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천사 지원하고 해서 인천시가 2,800만 원을 거기다 더해서 예. 주겠다. 또 거기에 천원주택. 저는 이런 건 정책들 내는 거 보면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봐요. 뭐 3만 원만 내면은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예. 분들한테 주택을 줘서 이 어려운 경기에 설 수 있게 만든 정책,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반값 택배, 이 네.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택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게 정책, 많더라고요. 그거 반값 택배.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도 이 정책 굉장히 잘했다. 예. 이렇게 홍보들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지금 그 농어민들 수당 이번에 신설했죠. 예.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아이패스 같은 경우는요, 서울의 기후동향 카드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 좋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후동향 카드는 그 선결제하는 방식이에요. 먼저 예. 돈을 넣고 쓰면서 차감을 받는 방식이고, 인천 아이패스는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20-30% 이렇게 그 할인 혜택을 받는 건데 예. 사용자 입장에서는 충전하지 않고 그냥 가입만 시켜놓으면 자동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어느 그 K패스나 뭐 기후동향 카드나 여러 가지 카드들이 예. 있지만 인천 아이패스처럼 15회 이상 이후로는 무제한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또 할인 혜택도 가장 높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기상치 않은 그 아이 정책이 또 하나 있는데 인천 바다버스. 근데 이거는 그렇죠. 진짜 1,500원에 모든 섬을 다 다닐 수 있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인천에 그렇게 많은 섬들이 있는데 예. 여기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장님이 이런 생각을 해서 예. 펼친다는 건 예. 상상 그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 좀 아하, 드릴게요. 그래요? 아까 저기 반값 택배 얘기했었잖아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지금 다 얘기하신 겁니까? 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하면은 예.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그 KB금융하고 한국경제인협회하고 같이 이제 발표한 건데, 기본적으로 직장을 다니신 분은 일을 하고 가정에 양립해서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소상공인 분들은 이런 서비스에서 조금 제외돼 있다. 그래서 소외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낸 한 두 가지 정책으로 만들으셨는데, 네. 보면은 현행 그 육아휴직을 대처해서 고용을 하면은 예. 그 고용노동부에서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천시가 추가로 예. 30만 원을 더 붙여서 110만 원을 지원하겠다. 예.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고, 또 하나는 1인 소상공인들도 뭐 출산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에 15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써야 되는데 150만 원 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예. 그 시에서 거기에 90만 원을 더 붙여서 24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예. 거기에 소상공인들 배우자가 이제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에 한해서도 지원하는 정책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예. 계시고, 또 이처럼 섬세하고 세세한 그 정책들을 굉장히 세심한 정책들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만드는 건 예. 유정부 시장의 굳건한 의지도 있지만 이 공직의 노력도 예. 상당하다, 또 이렇게 말씀 좀 아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거의 뭐 인천시청 홍보 담당관실에서 나온 수준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예. 아직 있는 사실만 갖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얘기한 거예요? 네네. 아닌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아닌 거는 옆에서 얘기하실까요? 이제 네. 김영주 의원님 혹시 얘기한 것 중에서 뭐 특별히 코멘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뭐 그런 지원 정책이 이 시민들에게 예. 유익한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의문이, 그러면 왜 전국민 생활 안전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금 뭐 예. 소상공인분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 어떤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이건 되고 왜 이건 안 되냐 이 얘기인 겁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 장려 정책 부분에서는 물론 압도적인 이제 출산율 1위를 인천이 기록했다고 여기저기 현수막도 저도 봤는데, 어느 부분에서 왜 출산율이 늘어난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다 봅니다. 뭐 한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많이 유입돼서 거기에 대한 출산율이 높아졌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이제 한정된 게 검단 지역 같은 경우,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평균 나이가 34세, 35세 사이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 주거 정책, 그리고
집값이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굉장히 뭐 반박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십시오. 정부미 뭐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이고 좀 더 가치 있는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 거고 또 아까 전에 출산율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내국인 외국인 다문화도 다 인천 시민들이세요. 또 인천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국가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다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치 우리 출산 장려 정책 덕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런 부분들은 원인이 뭔지는 좀 깊게 더 분석하고 그거에 맞춤형 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슬슬 두 분의 불꽃이 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저기 김명주 의원님, 지금 좋은 거 이야기를 아까 세 가지 해주셨잖아요. 이정복 시장 정부에 대해서 이제 D학점을 주신 김명주 의원님, 아쉬운 거 세 가지를 꼽자면요. 일단 우선 저는 F1 유치에 대한 고집을 굽히지 않는 부분,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 정책의 현실성 문제, 그리고 요즘에 그 계엄 상황에 따라서 우리 유정복 시장님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 많지만 세 개만 일단 더 많지만 세 개만 꼽아왔다. 하나 좀 살펴볼까요? 먼저 F1 유치를 고집을 부리고 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랬다가 비판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F1 유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은 저는 거의 들은 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영종 지역의 일부 시민들께서는 찬성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유치가 되면 영종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문제는 과연 F1이 유치됐을 때 우리 인천 시민과 인천시에 어떤 도움이 될 건가 이런 그 내부적 사업 타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 사용하겠다고 긴급으로 해서 이게 사실 추경으로 세울 성격의 예산도 아닌데 어쨌든 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 5억 원을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4년도 예산을 불용 처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또 거의 2배 되는 예산을 또 편성을 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 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의회에도 보고된 내용도 없고 깜깜이거든요. 그 시장님은 부지런히 뭐 외국은 다니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정서적으로 F1이라는 이벤트가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인천 시민들이 좋아하는 이벤트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타당성을 먼저 따져본 이후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시장님은 그냥 본인은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거 유치하겠다. 그 나중에 그에 대한 관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좀 신중한 선택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 종료 정책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좀 짤막하게 한 말씀만 덧붙여 주시죠. 네, 어쨌든 뭐 탄핵 정국을 핑계로 해서 이게 뭐 총실 산하에 전담기구 설치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 핑계를 대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총실 산하에 전담기구 설치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했으면 진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정복 시장님의 사자협의안 매립지 종료 정책은 틀렸다는 얘기죠. 결국은 시간만 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립지를 연장시키는 데에 오히려 도움을 더 줬다. 아니 근데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는 뭐 그건 유정복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한 거 아닙니까? 그 공약 자체를 제안한 게 유정복 시장님이라고 본인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에 요구를 하셨어야죠. 알겠습니다. 저기 여기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이재용 의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다음 얘기 넘어가도 됩니까? 아니요, 할 얘기 있죠. 있어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F1은 사실 그 작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했을 때는 경제적 효과가 한 1조 7,500억 정도 났습니다. 관광객도 한 32만 정도 모였었고요. 지금 인천에서 F1 준비하는데 한 100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런 것들로 송도 국제도시라든가 또 영종도 여기에 뭐 산업적인 효과 여러 가지 관광 효과들을 따져보면 사실 유치할 수 있냐 없냐 우리가 해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인천의 위상을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예. 근데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려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그걸 만드는 이제 서킷이라든가 예. 내지는 뭐 그 소음 문제 한 3일 정도 하는데 그다음에 뭐 교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안들 이런 만들고 난 이후의 문제.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봤을 때는 100억 투자가 1조 7,500억 들어온다면 누구든 예.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쓰레기 매립지 관련돼서는 뭐 지난 4년 그 전임 정부 때 뭐 했어요? 쓰레기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건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담기구 설치해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이게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 정국에 와서 미진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뭐 지금 대통령이 없다고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여당인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관계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어느 누가 내 지역에 매립지를 유치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애당초 불가능한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가 그 F1 을 좀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그 지역에는 그 해당 국가에 물론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나라에는 1년에 한 번 하더라고요. 그 한 번 하는데 그 우리나라 국민들은 F1을 별로 좋아하지 관심 없습니다. 다른 해외의 경우와 우리는 다르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무한의 실패 경우와 우리 인천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라스베가스와 인천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경제 유발 효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증명을 먼저 해달라는 겁니다. 그 증명이 됐을 때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안 하고 어떻게 증명이 돼요? 일단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아까 계엄 사태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계엄 선포 당시 이제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유정복 시장님 하셨는데 그때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제 그 특이한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는 며칠 안 돼서 바로 이게 민주당이 폭거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또 며칠 있다는 또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된다 탄핵에 또 창사하는 입장을 또 밝히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것들은 본인의 입장을 내비치는 게 아니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어제 또 유정복 시장님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또 이상한 말씀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어떤 말이요? 또 이제 그 민주당이 폭거로 인한 계엄의 사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는 뭐 야당의 심판의 시간이다 이런 워딩을 쓰셨는데 저는 좀 그 시민의 수장이죠. 그러니까 행정 수장인데 중앙 정치보다는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제발 시민의 좀 권익 증진을 위해서 애를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요즘 짧게 반박. 첫 번째 성명 냈던 건 시도지사 협의회 본인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분명히 그렇게 그 발표를 했고 두 번째 페이스북에 올라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건 개인의 입장이라고 정확하게 밝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선택에 은 어디든 할 수 있다. 그 선택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그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거는 민주당의 폭거에 의한 계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 뭐 공통된 입장이 아니고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성명 내용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건 본인 입장으로 말씀하시고 불리한 것들은 시도지사 협의회를 좀 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냐면 어쨌든 이 계엄 선포에 굉장히 우리 인천 지역의 위험한 요소는 우리 인천은 강화군 옹진군의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방송 대남방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언제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단 말이죠. 아마도
강화나 이 적경 지역 문제는 예. 4월에 보궐선거로 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얘기가 이게 아주 불꽃 튀어가지고요 쉽지 않은데요. 끝으로 짤막하게 한 20초씩 이종복 시장 정부 앞으로에 대한 짤막하게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잘하길 바란다 아니면 이런 한 말씀씩 들을까요? 이런 어려운 형국에 이종복 시장님이 갖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예. 이 난국을 좀 돌파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명주 의원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짧게. 네, 뭐 당은 다르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이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야당으로서도 당연히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복 시장님 좀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중앙에 요청할 부분들은 또 많은 또 협치를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적 인천 시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시의회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그리고 인천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이죠. 유재용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